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포리스트 카터 내용이 따뜻했던 날들 보고 있습니다. 작은 나무와 인디언 할아버지는 산에서 위스키를 만듭니다. 옥수수를 길러서 그걸로 위스키를 만드는 방법도 이 책에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법으로 술 만드는 것을 금지한 다음에야 그렇게 만든 술이 밀주가 되지만 사실 시골에 사시는 분들 중에 집안 대대로 술 만드는 방법이 내려오는 집들이 많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정부에서 금한 다음에 그 많은 전통주들이 사라졌습니다. 이 책에서 인디언 할아버지가 만드는 위스키는 맛이 굉장히 좋았답니다. 손으로 손수 만드는 것이기에 정말 소량밖에 만들 수가 없었고 그걸 팔아서 필요한 물건을 사곤 했어요. 할아버지의 위스키 제조 기술이 소문이 나서 돈이 있는 사업가들이 여러 차례 산으로 찾아옵니다. 동업을 하자는 건데 사실상 돈을 댈 테니까 위스키를 많이 만들라는 강요였죠. 필요한 것보다 많이 갖는 것은 죄라고 생각했던 인디언 할아버지는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고요. 그러자 사업가들은 할아버지의 위스키 제조 기구들, 예컨대 솥 같은 것들을 빼앗고 부숴버리려 시도합니다. 할아버지의 솥이 없어지면 할아버지는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 그들과 함께 일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쫓고 쫓기는 일이 산에서 이따금 일어났는데 그 와중에 할아버지가 기르던 개가 한 마리 죽습니다. 이름이 링고예요. 오늘은 그 부분을 나눠드리려 합니다. 사랑했던 존재가 떠나갈 때 느끼는 공허함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링거가 보이지 않았다. 할아버지와 내가 휘파람도 불고 이름도 부르면서 오두막 주변을 뒤지며 다녔지만 링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개들을 풀어서 링거를 찾기로 했다. 우리는 덤불마다 일일이 뒤져가며 산 위로 올라갔다. 그때 블루보이와 리틀 레드가 링거를 찾아냈다. 링거는 나무와 박치기를 한 것 같았다. 아마 그 나무가 링거가 부딪힌 마지막 나무였을 것이다. 할아버지는 링거가 그 전에도 여러 번 다른 나무들에 부딪혔다고 말씀하셨다. 링거는 마치 방망이로 두들겨 맞은 것처럼 머리가 온통 피투성이인 채로 옆으로 누워 있었다. 또 뾰족한 송곳니가 혀에 찔려 있었다. 하지만 링거는 살아 있었다. 할아버지는 링거를 안고 산을 내려왔다. 우리는 개울가에서 링거의 얼굴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혀도 이에서 빼냈다. 링거의 얼굴에 난 털은 회색이었다. 나를 찾아 어제 산 꼭대기까지 올라오기에는 링거는 너무 늙었던 것이다. 우리는 개울 옆에 그를 뉘었다. 그러자 잠시 후 링거가 눈을 떴다. 힘이 없고 초점을 잃은 눈이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았다. 나는 몸을 숙여서 링거의 얼굴을 대고 나를 찾으러 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링거가 내 얼굴을 핥았다. 신경 쓰지 마라.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나도 또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할아버지를 도와서 링거를 산 아래로 데려갔다. 할아버지가 옮기신 거나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뒷발은 내가 잡았다. 오두막집에 이르자 할아버지는 링거를 내려놓고 말씀하셨다. 링거는 죽었다. 그랬다. 오는 도중에 숨을 거둔 것이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우리가 자기를 집으로 데려가는 줄 알고 있었을 테니까 마음이 편했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 말을 들으니 나도 좀 마음이 풀렸다. 할아버지는 링거가 충성스럽게 제 할 일을 하고 산에서 죽었으니 산에 사는 개라면 누구나 원하는 명예로운 최후를 맞은 것이라고 하셨다. 할아버지가 삽을 쥐었다. 우리는 링거를 산골짜기에 옥수수 밭이 있는 곳으로 옮겼다. 링거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며 지키던 밭이었다. 할머니도 따라오셨고 개들도 모두 뒤따랐다. 개들은 꼬리를 다리 사이에 살인 채 낑낑거리면서 따라왔다. 나도 그런 기분이었다. 할아버지는 자그마한 떡갈나무 발치에다 링거를 묻을 자리를 팠다. 그곳은 가을이면 빨간 온나무가 가득한 아름다운 자리였다.
할머니가 구덩이 바닥에 하얀 목면 자루를 깔고 그 위에 링거를 모았다. 그러고는 자루로 개를 감쌌다. 할아버지는 너구리가 파내지 못하도록 링거의 몸 위에다가 커다란 판자 하나를 놓았다. 우리는 무덤의 흙을 덮었다. 개들이 둘러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무덤이 링거의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모두는 낑낑거렸다. 모두와 링거는 옥수수밭을 함께 지키던 좋은 단짝이었다. 모자를 벗어든 할아버지가 링거야 잘 가거라 하고 인사를 했다. 나도 링거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나는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마음이 아팠다. 할아버지는 내 기분이 어떤지 잘 안다. 나도 너하고 똑같은 기분을 맛보고 있다. 사랑했던 것을 잃었을 때는 언제나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된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것 뿐이지만 그렇게 되면 항상 텅 빈 것 같은 느낌 속에 살아야 하는데 그건 더 나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다. 할아버지는 링거가 그다지 충실한 개가 아니어서 우리가 별로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번 쳐보자. 그러면 기분이 아마 더 안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맞는 이야기였다. 또 할아버지는 내가 나이가 들면 링거 생각이 날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을 떠올리는 걸 좋아하게 될 것이다. 참 묘한 일이지만 늙어서 자기가 사랑했던 것들을 떠올리게 되면 좋은 점만 생각나지 나쁜 점은 절대 생각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나쁜 건 정말로 별거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건 아니겠냐고 하셨다. 비둘기들 중에 문상비둘기라고 있다. 문상비둘기는 밤이 깊어져야 울기 시작하고 오두막집 근처로는 절대 다가오지 않는다. 멀리 맞은편 산에서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그 울음소리는 워낙 길고 슬픈 여운을 남겨서 정말로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울음처럼 들리곤 했다. 할아버지는 문상비둘기가 실제로 그렇게 운다고 하셨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세상 천지를 통틀어 그를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고 울어주는 사람도 없다고 하자. 그럴 때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슬퍼해주는 게 바로 문상비둘기라는 것이다. 만약 아득히 멀리 떨어진 어떤 곳, 예컨대 바다 저 너머 있는 곳에서 어떤 이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산에서 살든 이라면 그는 문상비둘기가 자신을 위해 슬퍼해주리라는 것을 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음은 평온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배우고 나자 나 역시 마음이 편안해졌다.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을 그리워한다면 문상비둘기는 절대 그 사람을 위해서 울지 않는다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문상비둘기는 슬퍼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만 우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비둘기가 우는 소리도 그렇게 처량하게 들리지만은 않았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포리스트 카터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제우의 서재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쓴 제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